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답장이 한 박자씩 느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냥 사라져요. 마지막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남아있고 전화는 받지 않고 어느 날 보니 연락할 방법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떠나기 전에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사라질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떠난 사람을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돌아보지 않을까? 미안해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진 사람은요,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간 사람보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훨씬 더 안 돌아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진행된 아주 차가운 순서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순서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볼게요. 자, 첫 장면이에요. 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다정했어요. 그런데 잘 떠올려 보면 그 다정함 사이사이에 묘하게 비어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신나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표정이 한 템포 식는 순간,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슬쩍 화제를 돌리던 순간, 당신은 그걸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좀 무던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요. 여기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사람은 사실 그 관계 안에서 이미 한 발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들어와 있던 적이 없는 거죠. 다정했던 건 거짓이 아니에요. 다만 그 다정함에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처음부터 달려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깊이 들어간 관계일수록 떠날 때 시끄럽습니다. 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화도 나고 원망도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조용히 떠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마음의 짐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까요? 다정했는데 짐이 가볍다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다음 단계로 가보면 그 모순이 풀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장면. 답장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정말 교묘해요. 그 사람은 갑자기 끊지 않아요. 어제는 1시간 만에 오던 답장이 오늘은 3시간, 다음 날은 저녁에. 그 다음 날은 아예 하루를 넘겨요. 당신은 이 속도에 천천히 적응하게 돼요. 원래 좀 바쁜 시기인가 봐.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만들어내면서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단계는 사실 의도적인 거리두기예요. 본인도 그걸 또렷하게 인식하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의 결과는 분명해요. 답장을 조금씩 늦춤으로써 그 사람은 당신을 서서히 자기 일상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길들이고 있어요. 점점 줄어드는 관심에 익숙해지도록.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에 훨씬 둔감합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데우면 그대로 있다는 그 이야기처럼요. 이 느려지는 답장은 당신의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하려는 아주 부드러운 마취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장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대화에서 미래가 사라져요. 예전엔 다음에 거기 가자, 이번 주말엔 나중에 같이,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의 말은 전부 현재에만 머물러요.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봐서, 일단 좀 보고 같은 흐릿한 말로 비껴가요. 당신은 이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빠진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있던 게 사라진 건 새로 생긴 것보다 알아채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건 책임을 만들지 않으려는 계산이에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깨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떠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기 한참 전부터 자기가 떠나도 욕먹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둡니다. 약속한 적 없고 화낸 적 없고
모진말 한 적 없는 사람.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쯤 되면 슬슬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까 그 다정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네 번째 장면. 마지막으로 만났던 혹은 마지막으로 길게 통화했던 그날이에요. 그날 그 사람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다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보다 더 차분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묘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게 좋은 신호인 줄 알았어요. 요즘 좀 멀어진 것 같더니 다시 가까워지나 보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평온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이미 그날을 작별로 정해놓고 왔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낸 관계거든요. 끝낸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겨요. 더 이상 싸울 일도 지킬 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본 그 평온함은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작별의 표정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정말로 끝내기로 마음먹은 관계 앞에서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 상대를 향한 모든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다정했던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왜 절대 돌아오지 않을까요? 보통은 사라진 사람도 한 번쯤은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은 정말로 안 돌아와요. 그 이유를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5번째 장면. 시간이 흘렀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려요. 어느 밤엔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당신을 떠올리지 않아요. 떠올린다 해도 아주 잠깐 아무 통증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독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떠난 게 충동이 아니라 완성된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따라온 그 모든 단계, 한 발 빼두기, 답장 늦추기, 미래 지우기, 평온한 작별, 이건 그 사람이 몇 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마음을 정리한 흔적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당신과 헤어지는 작업을 떠나기 한참 전에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화를 내고 떠난 사람은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분노는 아직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조용히 사라진 사람은 떠나기 전에 감정을 이미 다 비워낸 사람이에요. 돌아올 감정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텅 빈 잔에는 다시 채워질 것도 없으니까요. 이게 가장 서늘한 부분이에요. 당신에게 그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이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진행되어 마침내 완료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관계를 살았지만 끝나는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다 끝낸 곳에서 당신만 아직 시작점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 사람이 조용했던 건 당신을 아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다 떠나보냈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돌아올 감정을 그 사람이 떠나기도 전에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즘 들어 답장이 한 박자씩 느려지고 대화에서 다음에, 나중에 같은 말이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용히 발을 빼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 그 평온함은 가까워지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작별의 표정일까요?